네, 안녕하세요. 이번 모아 소방시설관리사 라이브 토크쇼 진행을 맡은 MC 신진경입니다. 오늘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쉬운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라이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에서는 저희 2차 시험 총평뿐만 아니라 26년 합격 전략과 27년 예측까지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모아의 소방 교수진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끝난 2025년 2차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연우 교수님, 이번 점검 실무행정 시험 어땠나요? 이번 점검 실무행정 시험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화재 안전 기준이 23점이, 소방 안전관리 업무 대응의 5점을 비롯해서 법령 점검 항목으로 해서 38점이,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기동 조작 그리고 주변 장치 점검 방법 10점을 비롯해서 39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오늘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점검 실무행정에서 좀 이슈될 만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슈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우리 기술사에서도 핫하게 출제되고 있는 피난 안전구역, 바로 법적인 근거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 출제되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점검 실무 분야인데요. 방금 언급했듯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용 조작 동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수압펌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압펌프 성능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관련해서 기계적인 요인, 전기적인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화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점검 실무행정 총평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설계 및 시공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하명덕 교수님, 이번 2차 시험 설계 및 시공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많은 시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점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이제 개별적인 문항수. 첫 번째 이제 문제 1의 물음 1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소화약제를 계산하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시험 문제를 예측하면서도 저장량이냐 용기 수냐라고 할 때 올해도 또 저장량이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에 따른 정답은 출제자가 알겠지만 실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출제자의 자질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화재 안전기에서 명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제 시험이다라고 하는 틀에서 우리가 소화 약제량을 계산하면 항상 소화 약제량, 저장 용기수, 저장량 이런 틀을 갖고 있는데, 출제위원은 시험의 기본적인 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들어가서 시험을 내다 보니까 결국 문제를 뭘 요구하는지도 실제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기존에 나왔던 저희가 지적했던 똑같은 문항을 또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이제 저장 용기수를 계산하기 위한 최대 충전 밀도, 충전 압력, 물론 지문 조건에서 친절하게 최대 것을 사용한다. 이 표를 외우라고 하는 뜻인데 이 표를 외워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도 결국 표를 제시하고 나머지 그 표를 어떻게 응용하는지까지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표 자체를 암기하라고 하면 이걸 암기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큰 소화 약제, 그렇다라고 하면 충전 밀도가 높거나 또는 충전 압력이 높은 건데, 역설적으로 그럼 이후의 시험에서도 그럼 역설적으로 그럼 작은 것은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표 자체를 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출제위원이 결국 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건 좀 범위를 좀 벗어난 출제의 문제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1만 해도 각각의 소화 약제를 하나씩 정리하지 않고 뭐 HFC 둘둘칠 2A나 IG 100.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방어구역별 최소 저장 연기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가지고 각각 A, B, C에 따른 3개의 방어구역에 각각 저장 용기수까지 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문항을 다뤘을 때 저희가 하나하나씩 따져서 보면 37개의 문항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 37개의 문항수를 풀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평성으로 놓고 본다라고 할 때 조금 많이 벗어난 시험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실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혹했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출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출제위원회 출제위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낼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건 이것은 시험인 거지 실제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관리사를 뽑기 위한 과정은 전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올해 이제 25회 소방시설관리사의 설계및 시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실망스럽다라고 하면 이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대단히 화가 나겠죠. 실제 이제 이따오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또 안 나오리란 보장이 있느냐? 그럼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짧게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운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충분히 수험생들 분위기에서는 여기에 토를 달거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두 교수님께서 25년도 점검 실무와 설계 시공에 대해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았다. 이 문제가 당락을 좌우할 것 같다라는 이런 틀러 문제도 있었을까요? 김정희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점검 실무 행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구분해서 봤을 때 점검 실무 행정은 그나마 실무 문제가 한 40%, 실무와 응용 개선 문제가 40%, 기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기 법령, 항공 문제가 6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썼느냐가 어떤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짓는다 보다는 기본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가져갔느냐가 이 합격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또 문항 수가 많다 보니까 답안지 작성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됐느냐도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계 및 시공은 좀 과하게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가 당락을 결정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승화 교수님. 네, 점검 실무 행정하고 설계 및 시공의 올해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이제 굳이 하자면 점검 실무 행정에서는 기동용 1번 우리 CO2의 점검 기구에 대한 문제였고, 설계 및 시공이었다 그러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의 최대 충전 밀도와 충전 압력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그게 이제 배점이 20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웠다 또는 요거를 이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설계 및 시공에서는 삼상 유도 전동기 문제가 한 14점 정도 배점으로 나왔어요. 요것도 그래서 두 항목이 조금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개편 전에 마지막 시험이 2026년도의 출제 경향을 전체적으로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은 윤연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점검 실무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를 경향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출제된 문제를 보면 기존에 있는 법령, 화재안전 기준 이런 내용에다 플러스 방수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 같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적인 실무 문제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좀 더 합격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26년 2차 시험에서 점검 실무 행정과 설계 및 시공 중 하나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어떤 과목을 면제받는 게 더 유리할지 윤연우 교수님, 네,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어떤 게 유리할까요?
사실은 두 과목을 준비한다는 거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부할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면제 받을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과목을 면제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어떤 성향,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과목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개인의 이 성향과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승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과목 중에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뭐 암기에 뛰어나다 또는 나는 계산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든지 그 둘 중에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참고를 하자면 점검 실무행정은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설치 기준뿐만이 아니라 법, 점검표, 기준 등등 해서요. 점검 기구 다루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설계 및 시공 같은 경우는 연계되는 그 점수 폭이 커요. 그래서 이제 1번에서 틀린다? 그럼 2, 3번도 다 같이 틀립니다. 실제로 요번에 지금 25회 때 문제도 1번에 1번 항목을 틀리면 나머지 2, 3번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배점이 20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나한테 적합한 거, 한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2026년 2차 시험에 떨어질 것을 고려한다면 이 설계 및 시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점검 실무 행정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함영덕 교수님. 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본 연습도 하고 번외로 실제 미리 여기에 따른 준비도 했지만 오늘 시험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설계 및 시공을 보지 않는 것이 사실 객관적으로 올바르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면 20회, 21회, 22회차 이게 설계 및 시공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트라우마의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트라우마가 오늘도 이제 비슷한 트라우마가 다시 실제 보이거든요. 개별적으로 문제를 다룬 내용도 그렇고 실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상으로 본다라고 할 때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세세하게 다루면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수험생이 사실 강사의 포지션과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답변은 사실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준비했지만 오늘의 시험 결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설계 및 시공 포기하시고 실제 점검 실무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보기 전에도 이제 점검 실무의 경우는 오히려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가지수를 놓고 보면 이 안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설계 시공은 경우에 따라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널뛰기를 하게 되는 경향성이 너무나 높은데 사실 작년과 올해를 두 가지 회차의 시험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기준점이 없는 시험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설혹 이런 거죠. 작년에 재현설비 문제가 40점이 왕창 문제 1에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재현설비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해서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냥 뽑기 운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면에서 본다라고 해도 상당히 전공 과목처럼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저희로서 숙제는 이제 어디 정도까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험생은 또 어느 정도를 따라와야 되느냐. 물론 이제 충분히 논란이 있겠지만 사실 쉽게 섣불리 단정 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그렇다면은 점검 실무행정 2차 공부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물론 다 보면 좋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중요한 것만 뽑아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이제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시험 범위를 잡게 됩니다. 관리사 시험은요,
이 기출 문제를 최대한 중복시키지 않고 지금 설계및 시공의 과목처럼 또 말 그대로 널뛰기를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구분하기보다는 학원에서 만든 그 기출문제를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만든 그 기본 교재에 충실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진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기본 교재가 지금 학원에서 구분하고 있는 게 화재안전 기준과 소방 관련 법령 그리고 기타 점검 실무 행정, 지금 점검 실무 행정 한 과목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충분하게 다 하시고 그 외에 기타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점검 실무 행정 한 과목만 준비하는 경우에 이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문제의 경향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5년 동안 계속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실무행정 한 과목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를 포기하기보다 계산 문제를 눈여겨보면서 준비하시는 게 합격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의 난이도를 굉장히 어려운 풀기 난해한 그런 문제를 접근하기보다 화재안전 기준 그리고 기본적인 유체역학 그런 공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준비하시면 합격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꾸준하게 나오는 질문이죠. 화재 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중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뭐 화재안전 기준이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좀 혼란이 있는데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부터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성능 기준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기술 기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기준을 어느 정도 다 숙지하신 후에 기술 기준과 좀 달리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성능 기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골라서 교재에다가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성능 기준은 나중에 그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수험생분들이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암기는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 김정희 교수님, 네. 네. 뭐 제가 뇌버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사 시험의 또 특징이 서술형 문제긴 하지만 법이나 기준을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돌 정도인데요. 이 토시라는 의미가 그 문장의 의미가 바뀌면 안 된다.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관리사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암기법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내가 써낼 수 있는지를 계속 써봄으로 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코드의 번호라든지 법 기준의 조항 번호 이거 똑같이 써야 하느냐, 이것까지 암기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조문 번호를 아예 안 쓰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조문 번호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거 대신에 그 조항이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을 쓰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 공부를 처음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왜 이것을 그 내용을 써야 하는지 그 중요도를 또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관리사 시험이 암기가 중요하다. 암기법도 뭐 이런 게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자꾸 소개가 되니까 이해보다는 암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암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암기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꿀팁 감사합니다. 암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암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이승화 교수님. 네. 네, 2차 시험 준비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준비를 하는 그때부터예요. 예, 그래서 1차 시험 준비할 때 이론적인 내용을 다 이제 암기 카드에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2차 이론을 이제 그때까지 맞추는 거예요. 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 맞는 모의고사를 치를 텐데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5월 초까지,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론을 학습을 하시고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의고사에 우리 이제 모아 학원에 그 1년 스케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그 각각의 모의고사를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면 좋겠죠. 그 이제 계획표가 아마 자기 본인이 1년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이 질문 평소에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을 위한 과목별 고득점 전략이 있다면 이 수험생분들을 위한 공부법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화 교수님. 한 과목을 보는 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설계미 시공 문제 보고 참 놀랐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는 전략이다. 한 과목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 과목만 보는 것도 내년까지죠. 내년까지만 내가 자격이 돼야 면제가 가능한 거고요. 한 과목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60점 맞는 게 더 중요하겠죠. 먼저 각 설비별 설치 기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문제를 풀 건데, 설계미 시공 같은 경우는요, 기본 문제의 그 문제를 아는 문제죠. 기본 문제 가장 쉬워요. 근데 그 문제부터 풀고요. 아는 문제 틀리지 않도록 정확도를 기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단계별 학습으로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연우 교수님. 네, 오늘 뭐 설계 시공은 상당히 어렵게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꾸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하다 보면 기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공식 이해,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과 관련된 그런 계산 문제를 잘 준비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점검 실무 행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누가 암기를 잘하느냐, 마치 암기왕을 뽑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인 것은 분명합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있죠.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법, 그다음에 건축 관계 법령,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우리가 흔히들 그냥 뭐 초지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체 점검표, 이렇게 암기할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꾸준한 반복 학습만이 고득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 네, 조 교수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 그 다양한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뒤져보면은요, 그 공부법만 공부해도 거의 뭐 1년이 다 갈 정도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학도 가능하죠. 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하셔도 되는데,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 관리업의, 관리사의 업무의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아주 짧은, 그러니까 지름길을 좀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최적화된 공부법을 제공해주는 강사의 역할도 있고, 또 암기 팁을,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 암기 팁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요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고할 만한 공부법, 그 많은 공부법 중에 제가 그래도 검증이 된 것들을 모아서 그때 좀 적합하다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이나 암기법을 좀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꼭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고, 사람마다 그 성향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좀 검증된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공부법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공부하게 되고 또 재밌어지고 또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 막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눈 떠보면 한 3시간 지나가 있고, 그러한 공부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찾으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영덕 교수님. 네. 네, 그 고득점 중요하죠. 어쨌건 고득점을 받아야지만 합격. 근데 사실 뭐 저희 합격 점수는 60점이거든요. 60점을 고득점으로 보느냐? 그렇진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건 목표는 고득점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합격, 60점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점수를 어떻게 따느냐? 공부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정희 기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학습의 방법,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가 기술사 공부할 때도 그 학습의 방법 때문에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만으로도 공부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수험생분들은 실제 그 방법이 아닌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방법은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수험생들 분들 개인에게 사실 맡겨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은 어쨌건 강사로서는 이제 수험생과 강사로서 제가 함께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바로 잡을 거 바로 잡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수험생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실제 고득점을 통한 합격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고득점의 방법은 사실 얼마만큼 강사와 수강생이 호흡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의 전략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들의 공부법을 듣고 우리 또 수험생들이 더 자신감이 생겨 고득점으로 또 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와 지금까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난이도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번 25회 시험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김정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3회 때는 너무 적었고, 36명인가요? 그리고 24회 때는 좀 많았죠. 4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 점검 실무 행정 문제를 딱 받았을 때는 쉬운데? 해볼만 한데 했어요. 근데 이제 설계 및 시공 문제를 딱 받고 나서는 이게 23회 쪽에 더 가깝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럼 윤현우 교수님. 네, 합격자 예측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쉬운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경향을 보면 시험이 대체로 어려웠다 그러면 합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시험이 좀 쉬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합격자 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격자 수도 마찬가지로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판단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험 실제로 오늘 다 치르고 문제들을 저희 교수진도 다 봤는데요. 23회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고요. 24회의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 두 과목을 보시는 분들이 한 50%다 할 경우에 합격률은 한 3, 4%에 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함영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서 저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3회 차에 39명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403명 나왔죠. 숫자로 따지면 39분에서 403명이니까 1000%죠, 1000%. 예측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카더라를 통해서 듣고 있긴 하지만 그 숫자와 관련된 것은 저는 실제 모른다라고 보고요. 그런 숫자를 사실은 예측한 적도 없고요. 다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정도.
그래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도 합격생이 나오고요. 쉬워도 합격생이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 합격을 위한 것에 최선을 다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저는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라이브 채팅으로도 많은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27년 준비를 또 같이 하자고 또 이렇게 댓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교수님들이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이 26년은 기존 시험 제도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다가올 27년은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소방시설 관리사 업계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관리사의 입지와 비교를 했을 때 27년 이후 관리사 자격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시 자격이 완화되면 혹시 연봉도 대폭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승화 교수님, 네. 네, 지금 현 사회는요, 안전한 사회 또는 뭐 안전한 땡땡 도시 등 현 사회는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방시설 관리사의 역할이 뭐예요?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시설 점검, 유지 관리 하면서 화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리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세요. 예. 네, 윤현우 교수님. 주변에서는 뭐 흔히들 응시 자격이 완화되면 연봉도 이거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른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앞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안전이라는 이 소방 분야, 관리사 영역은 AI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해서 이 관리사의 실무를 하시는 본인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주 인력이고, 또 우리 만 60세가 되면 정년 퇴직이라고 하는데 또 그럴 염려도 없고,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꾸준한 합격을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충실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충실히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합격이라는 그런 영광의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연봉 그런 부분들은 걱정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은요?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당장 시험 제도가 변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좀 과도기를 거치겠지만, 멀리 보면은 사실 뭐 미래의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미래의 그 예측을 할 때 미래 직업 중에 뭐 전망이 밝은 직업 중에 꼭 소방 기술사나 관리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방 분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야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순간 도태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방시설 관리사가 되고 기술사가 되시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발전했지만 소방에 아직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 발전과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다 보면은 더욱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명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굳이 뭐 1990년도를 들먹이지 않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소방시설 관리사의 경쟁률은 지금처럼 막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치열하진 않았거든요. 뭐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적다라고 하면 3대1, 많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경쟁률이긴 했지만, 그만큼 소방시설 관리사가 무엇을 하고 얼마만큼의 시세말로 페이를 받는지 모르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2000년도 후반이 되면서 갑자기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정년퇴직 이후에도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핫해진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저희 연봉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앞서간 생각인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저도 사실 사고 있고 관심 있는 테슬라, 사실 초창기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주식이었거든요.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 이 기업은 사기꾼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제 회사 사정은 어떻죠? 초인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주식 중에 한 주식이 된 회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사실 본인이 소방이다라고 하는 분야, 안전이다라고 하는 분야를 믿는다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아주 우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혹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기술사들의 페이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해서 기술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당장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벌라방처럼 인기가 높을 때 그 분야에 투자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그 분야에 투자를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처럼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방시설 관리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수험생들이 몫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게 올바르고 미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섣부른 걱정이 아닌가 싶고요. 또 댓글에서도 그냥 목표가 있다면은 일단 공부를 하는 게 답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소방기사가 과정평가형으로 바뀌면은 관리사, 기술사 가치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 업무 면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 수험생들이 실제 관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소방을 모르는 분들이 실제 이제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이죠. 결과론적으로 과정평가형이 됐건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떨어지건 중요한 것은 저희 분야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발전할 수 있는 분야에 실제 AI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들어올 수 있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리에 누가 과연 그 인력을 대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실제 검증되고 검증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산업기사가 됐건 기사가 됐건 관리사가 됐건 기술사가 됐건 어쨌건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상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일 뿐, 그 과정 자체를 고민한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너무 많은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 소방 안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 이 소방 안전 분야의 시장이 커진다면 전문가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네요. 김정희 교수님께서는 최근 이러한 소방 분야 과정 평가형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소방 산업기사는 과정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방기사가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기사가 원래는 4년제 소방학과라든지 관련 학과 졸업하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이거를 뭐 단기간에 과정평가를 통해서 딸 수 있도록 하면 누가 그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방지학과를 갈까라는 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기사 과정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해서 좀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라이브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많은 채팅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시험 합격 후 주인력이 되기 위해서 경력 1년이 있어야 하는데 점검 및 공사업체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중 어느 곳에서 이 경력 1년을 쌓는 게 관리사로서 더 좋을지, 어떤 점검업체는 또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으로 주인력이 된 소방시설 관리사를 기피한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방시설 관리사 선배로서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경우 다 경력 1년이란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양한 건물에서 점검하고 뭐 시공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경험이 이제 다양한 거예요. 여러 가지 건물 업체를 이제 점검하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똑같은 1년인데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사란 말이죠. 그러면 다양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업체 대표입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네, 똑같은 연봉 주고 당연히 점검 업체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경우 가지고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 의견은 점검 업체에서 근무를 하신 경력을 쌓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께서는.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내가 관리사가 돼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쭉 끝까지 일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경험을 쌓으시면 되겠고, 나는 점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동안 경험을 쌓으라고 준 그 시간 동안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업체에서 점검 업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연봉은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사실 그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고 또 1년이라는 또 경험을 쌓는 그러한 기간을 가져서 조금 불리한 기간이긴 합니다만 27년이 지나고 나면은 경험 없이 관리사를 따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은 진짜 경험을 쌓으라고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봉 같은 거는 크게 생각 안 하시고 경험에 더 이렇게 중요점을 두셔가지고 그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또 강조를 하셨고, 윤현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점검업체에서 10개월의 경력을 쌓게 되면 1년으로 경력을 인정을 해주죠. 비점검업체 같은 경우는 1년을 경력으로 쌓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비점검업체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점검업체에서 만약에 경력을 쌓는다, 즉 10개월의 경력을 쌓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 보고서를 어차피 소방서에 제출되는 거잖아요. 물론 관계인에게 전달을 한 다음에 관계인이 제출하는 거지만 결국은 보고서는 소방 점검업체에서 작성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 점검 현장에서 점검 실무를 디테일하게 익힐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강점이죠. 세 번째로는 주인력으로 바로 점검에 투입되어야 원활하게 점검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점검업체에서 있다가 주인력으로 선임이 되면 실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때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건데, 점검업체에서 10개월을 경력을 쌓으면 바로 원활하게 점검 실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점검업체에서 경력을 쌓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대선배님들의 조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27년 시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자 시험제도가 27년도부터 대폭 변경이 되는데요. 27년 시험제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전에는 이제 기사 따고 2년의 경력이 있어야 관리사를 취득할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27년도부터는 기사만 따고도, 그러니까 취득하고도 응시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좀 달라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거죠. 2차 시험에서 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까지는, 내년까지는 한 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7년도부터는 이제 2차 시험 면제 없고요. 두 과목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과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차는 지금 현재 5과목이죠. 근데 이제 4과목으로 줄입니다. 그러나 4과목으로 준다 그래서 뭐 내용이 대폭 주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론, 점검실무, 점검실무, 기계, 점검실무. 이 각각의 점검실무에 뭐가 들어가냐면 화재안전기준, 점검 절차, 점검 방법, 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방관계법령인데요. 지금의 법령에서 공사법은 없어져요. 다만
예전에 안전관리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뭐 초지복이라든지 뭐 건축법, 건피방에 해당되는 건축법 요것이 소방 관계 법령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총 6개의 법령을 여러분들이 치르셔야 돼요. 1차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개정 이력이 들어갑니다. 개정 이력이 이제 새롭게 포함된다라는 거. 자, 2차 시험은 과목이 지금의 점검 실무 행정하고 설계 및 시공이 점검 실무하고 또 하나는 관리 실무로 이렇게 두 과목으로 편성이 돼요. 점검 실무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뭐 점검하는 방법, 확인, 뭐 분석, 점검 유지 관리 이런 내용인데 설계 계산서를 또 분석하는 요 능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관리 실무에는 행정적인 거예요. 서류 작성, 뭐 유지 관리 계획, 수립, 그러니까 점검표, 계획서 작성 등. 자, 이런 내용으로 27년도에는 과목도 바뀌고 응시 자격도 바뀌고 면제되는 것도 없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제도만 설명드렸어요. 바뀌는 것만 참고하셔서 지금부터가 아니라 26년에 일단 26년까지 합격하시고 27년도에 보셔야 된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명덕 교수님. 네. 시험 제도의 변화는 쉽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수험생이 공부하고 있는 필기 도구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볼펜에서 만년필. 필기 도구가 바꾸는 것이 실제 시험 제도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방이 하고 있는 이 분야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자 뭐 설계 및 시공이다라고 하는 과목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없어진 건 맞죠. 다만 실제 지금 개정된 내용에 따른 소방 시설에 따른 점검 실무 내용 안에 그 설계 계산서가 있거든요. 결국 설계 계산서가 뭐냐라고 하면 소화기의 개수는 몇 개를 할 거냐, 펌프의 양정은 어떻게 될 거냐, 동력은 어떻게 될 거냐, 소화 약재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감지기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제한 설비에 따른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통 과목으로 바뀌는 거죠. 시중에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카더라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더라는 설계 및 시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카더라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왜 설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고 그 과목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보셔야 되지, 수험생들이 바라고 있는 실제 설계 및 시공이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방에서 필요한 과목으로 과목 변경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 제도 자체를 가지고 실제 변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6년 전까지는 응시 자격 요건이 충족됐는데 2027년 후의 변경 후에 응시 자격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내역이 계속 유효한지 아니라면 다시 응시 자격을 취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 26년까지 응시 자격이 유효해서 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27년에 맞게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26년 1차에 합격하신 분이 27년에 2차를 보신다. 그러면 그거는 유효합니다. 응시 자격 유효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이 슬픈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2026년 시험에 떨어지면 2027년 준비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교수님? 2026년 시험에 떨어졌다. 근데 2027년 시험 준비가 더 어려워진다.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어렵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바뀐 시행으로 하면 이게 첫 해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출제 경향은 어느 정도 쭉 작년, 재작년 해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있는데 2027년부터는 약간의 과목 변경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출제될지 그 방향성 또 어떻게 출제될지 그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건이지 무조건 어렵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난이도를 얘기를 할 때 그 시험 문제 자체에 얼마나 꽈서 냈느냐 해서 시험 문제 자체의 강도를 나타내는 난이도가 있고요. 또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봐야 되느냐, 범위에 관련된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설계 및 시공이라는 그 한 가지 과목은 없어지게 되는데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것을 정리해서 봤을 때는 설계 및 시공이 좀 강도에서 센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것이 관리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 좀 빠져나가고, 그래도 관리사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관리 실무 쪽으로 들어와서 설계 및 시공으로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설계 및 시공에서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또 관리, 실무 행정에 관련된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에다가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법, 화재 예방법과 관련된 조금 더 세세한 안전관리 업무에 관련된 내용과 소방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늘 하던 공부 범위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관련된 것만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된다. 즉, 난이도의 강도는 좀 낮아질 수 있으나 난이도를 위한 그 양은 늘어나는 형태로 시험의 좀 성격이 변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덕 교수님. 네. 새로운 제도에 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시험은 그냥 시험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점수를 바탕으로 관리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뭐 그런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현재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정말 현실적인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1차 시험 소방 관련 법령 과목에 대한 설명에 이 소방 관련 법령의 개정 이력을 포함한다라고 올라와 있던데, 그럼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김정인 교수님. 네. 그 1차 시험에 개정 이력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위험물 부분은 빠져나가지요. 우리가 개정 이력을 여태까지 그 소방의 역사에 있는 모든 개정 이력을 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은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의 개정 이력은 중요한 것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1차 시험에 우리가 법령은 사실 여러 과목을 보면서 60점 전후로 맞아서 평균만 60점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했던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기본 공부하시고 법령 공부하시고, 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그러면 지금 2차 시험, 1차 시험 법령의 범위가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소방기본법 중에서도 아마 행정적인 부분이 1차에 더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험 범위 자체가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2차 공부를 조금 지금 하시는 것보다 1차 전에 2차 공부를 먼저 하시는데 2차 법령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1차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개정 이력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추가해서 공부하시면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공부의 양이 많아지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60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객관식이긴 하지만 1차 시험의 소방 관련 법령 과목에서 6가지 법의 개정 이력을 전부 외워야 되는 건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중요한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차 시험에서 이제 이 개정 이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 공부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사실 이 개정 이력이라는 내용이 시험에 들어간 이유가 실제로 소방시설 관리사가 실제 업무를 할 때 개정 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공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관리사 합격하셔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많은 수험생분이 27년 시험을 준비하려면 뭘 공부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방청과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발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참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양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이 법령의 개정 이력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있어야죠.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암기할 수 있는지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출간된 자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안전한 선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방대한 내용 중에서 옥석을 가리려면은 사실은 수험생들이 직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한테 좀 믿고 강사들이 잘 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효과적이고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암기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역이 2차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2차 시험이 진짜 실무형으로 바뀌는 신호인지 말이 많더라고요. 그 실무형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사실 되게 대단히 추상적이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실무형, 과연 그런 실무형의 전문가가 과연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그런 전문가분께서 과연 출제위원으로서 출제위원이 되실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가정과 가능성만을 가지고 저희가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 힘들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 현재의 바탕, 가장 현실적으로 현재의 것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저희 수험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이브 채팅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27년 데뷔한 강의나 교재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걸까요? 실제 27년도, 27회 같은 경우는 2년 후죠. 저희는 아직도 26년이 남았거든요. 뭐 영화의 대사처럼 이제 한 방이 남았다. 26년도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27년도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가정은 사실 27년도를 내다보는 것보다는 오로지 26년도에 어떻게 해서 내가 합격을 할 건지 그 고민과 노력을 하시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2027년부터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회계사나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대학교 4학년 휴학생들이 대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것이라는 이 예상이 있는데 진짜로 그럴지, 만약 이 회계사 시험처럼 대학교 4학년들이 휴학을 하고 전업으로 공부를 하면 현 직장 병행 수험생들이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김정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네, 아쉽게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회계사나 감정평가사가 그러고 있으니 우리도 뭐 예외 없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소방 쪽에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사를 준비를 하시는데 실무적인 것이 있고 없고가 좀 이 차이가 나잖아요. 학생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실무 지식도 책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어서 그 실무적인 차이로 인해서 뭐 직장인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4학년들이 부모님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조건하고 또 직장인이 경쟁을 하니까 직장인들이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를 끝까지 해내고 합격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은 그것을 끌고 나가는 힘은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훨씬 더 간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절함 너무 중요하죠. 윤영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2027년부터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대학 4학년이 학생이 신분 상태에서 대거 이 관리사 시험에 응시한다. 물론 이제 그런 예상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본인은 회계를 전공을 했는데 소방시설 관리사를 공부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향을 보면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조금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로
하다가 이게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업으로 공부를 하면 직장 병행하는 수험생들이 전업 이 수험생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인데요.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순히 머리만 좋다고 해서 빨리 합격한다, 그런 시험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멘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고 확보한다고 해서 쉽게 합격한다기보다는 중간에 흔들리고, 그리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저항에 부딪힐 때 철저한 자기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화 교수님. 네, 이게 공부의 양이냐, 질이냐, 자, 이 문제예요. 네. 휴학하고 공부에만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대로 안 하면 내가 내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없어요. 시간이 쫓기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냥 지키려고 꾸준히만 포기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되니까 짜투리 시간 이용하죠. 그다음에 또 집중하게 되죠. 물론 잠의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뭐 간절함, 집중력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적인 요인은 있어요. 전업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양적으로는 많겠죠. 뭐 어쩌겠습니까? 뭐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든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냐면 조력자가 있잖아요. 누구? 모아 소방학원에 교수진들이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러니까 현재 놓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계획 세우고 단계적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단계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 경험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또 진심이 담긴 네, 그런 예. 경험담 너무 좋았고요. 우리 함영덕 교수님. 현재 그 관리사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 분야의 수험생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 이제 그분들의 그 공부 기간도 뭐 1, 2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기본적인 이제 공부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뭐 이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실제 이제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 또는 머리적인 면, 신체적인 면에 따른 핸디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부는 핸디캡도 주게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열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나의 미래가 고민되고 그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과 이제 사회 초년생, 사회를 경험하지도 못한 대학교 4학년생들의 열정, 실제 이제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이 시험의 특성상 열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누구의 열정이 더 큰 열정이냐, 그리고 그런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실제 이제 그 열정에 따른 결과물이 소방시설 관리사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소방 설비에 따른 기사 자격증만 있는 대학교 4학년생들의 열정, 그렇게 높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신체적인 핸디캡이 아니라 과연 누가 더 열정이 더 크냐, 누가 더 이 시험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 이제 합격을 가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열정을 갖고 이 모아의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험 개편이 될 때는 정보 싸움이 당락을 또 결정을 짓는다고 보는데요. 수험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또 정보를 얻어야 되면 좋을지 꿀팁 한번 전해주세요.
사실 정보는 카더라죠. 사실 그 카더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실 수험생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수험생들을 상대로 하는 저희 강사분들이 훨씬 더 이 부분은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감한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걱정하기보다는 강사와의 호흡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실제 최대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뭐 이 시험을 준비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뭐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있고 또 온라인도 있고 또 개별적인 이제 독학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 학원이다라고 하는 틀은 실제 이제 내가 산으로 비유하면 가이드와 산행을 하느냐 또 가이드 플러스 포터와 산행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리스크를 안고 혼자 산행을 하느냐 결국 모든 선택은 이제 수험생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을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히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실제 결과론적으로 성공적인 산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그 판단은 전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십사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함께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고민 없이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 네, 저도 마찬가지 같은 의견입니다. 독학으로 어려운 시험이죠, 소방시설 관리사. 그리고 또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시험 제도가 변화하는 시점에 우리 모아 학원과 강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분석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믿고 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학원을 선택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또 강조드리지만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은요, 기본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써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을 잘 선택하시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채널을 좀 유지하신 후에 집중은 기본기 쌓는 데 집중하시고 뚝심 있게 좀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뚝심 있게 나아가자. 좋습니다. 윤현욱 교수님. 네, 김정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보는 개개인이 스스로 알아내거나 또 이제 수강생끼리 교류해서 이렇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결국은 탑은 학원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쳐서 정보는 학원으로 몰린다.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하면 모아, 실강하면 모아 소방학원, 인강은 모아바에서 그래서 2027년을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소방은 뭐다? 모아. 모아. 소방은 뭐다? 모아. 네. 1시간 동안 우리 모아 소방의 최강 교수님들과 함께 이번 시험 분석과 다가올 시험에 대한 전망에 또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예비 관리사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모아 소방 시설관리사 라이브 토크쇼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웃음꽃 피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